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앞으로 한국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저의 뷰는 제 채널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다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지하고 물건의 상태예요. 입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미국 같은 데도 뭐 뉴욕의 한복판 이런 데가 훨씬 더 비싸고 일본도 도쿄 이런 데가 비싸죠. 그러니까 일본의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쿄는 그래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갔어요. 도쿄에서도 이제 중심지 이런 곳들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입지가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부동산의 90%를 차지하는 거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상태도 어느 정도 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당연히 입지가 훨씬 더 많은 거를 차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성향이 좀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집이 어떻게 예쁘게 생겼나, 집 상태가 어떠냐, 아니면은 새로 지었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집값은 내려갑니다. 왜? 뭐 집이 낡았으니까. 그러니까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물건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새 거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고쳐야 될 것도 많고 나중에 재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싸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건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고 당연히 일본도 입지에 따라서 저거는 구축이지만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치우쳐지는 게 우리나라는 물건의 상태보다 입지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왜 입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가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에 있으면은 이게 재건축이 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구축과 신축의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그 동네에 입지만 보는 거지 이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그걸로 가격이 변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좀 생기는 폐단 같은 게 신축 청약은 로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있는 구축 시세가 20억이면은 뭐 이거를 분양할 때 10억에 분양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저 20년 전에 지어졌던 30년 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보다 내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인프라도 좋고 뭔가 지어진 거나 자재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훨씬 더 좋으니까 얘가 더 비싸야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거의 무시가 되고 입지만 보기 때문에 신축이랑 구축이랑 가격이 같아지면서 청약이 로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땅값하고 공사비 여러 가지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이 굉장히 비싸졌죠. 근데 이 신축이 비싸졌다라는 게 옛날에는 청약이 돼서 신축을 사면은 당연히 최소 몇 억에서 10억 이상은 먹는 로또였으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비싸졌다라기보다는 옆에 아파트랑 그냥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물건이 당연히 2, 30년 된 아파트들보다 당연히 더 좋은 새 물건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비싼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앞으로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자, 구축이 왜 가격이 비쌌냐면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1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마 아파트라든가 어, 강남에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싸우는 이유가 이거를 몇 층까지 허가를 내줄 거냐, 60층이냐, 뭐 100층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30층이든 60층이든 100층이든 이거를 그 좋은 입지에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재건축을 이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그 음마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해서 뭐 30층이든 뭐 높게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위치에 못 지어요. 그래서 한 번 거기다 지으면은 뉴욕에서 짓는 그런 것처럼 100년 이상 갈 아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뉴욕에 그런 거 되게 많죠. 엄청 오래되고. 자, 음마 아파트를 허물고 거기다가 뭐 100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은 되게 멋있고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뭐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기도 할 텐데 그거를 다 보상을 하고 다시 그거를 또 재건축을 지어서 사업성이 있게 짓는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는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요. 40년 이상의 수명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어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30년 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다 뭐 하고 있죠? 우리 아파트 날림으로 지었다. 우리 아파트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당장 재건축해야 된다. 다 이러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었으면은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뭐야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도 좀 교체 주기가 있게 어느 정도 지나면 고장나게 만드는 뭐 약간 이거는 뭐 사람들의 루머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막 이렇게 낡고 물도 새고 막 보일러도 터지고 좀 안전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성향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더 이상 그러니까 100년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근데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이고 나발이 안전이고 뭐고 사업성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재건축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슬러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이 집을 나는 뭐 5억 주고 샀는데 이거를 1억에도 못 판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일들은 지방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뭐 탄광촌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가 지금 사람들도 없고 빈집들도 많고 빈 건물들도 많잖아요.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지방에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동산의 값이 그냥 영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사갈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가 노후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성과 그 입지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거면은 무조건 그게 어떻게든 사업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가 뭐 서울도 아니다. 경기도에도 사실 앞으로 뭐 새로 지을 수 있는 데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약과고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겠죠.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한 50년 동안 학교가 줄어드는 거는 아주 드라마틱할 거예요. 그리고 교통 인프라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이런 데들은 교통 인프라들이 막 엄청 그런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쪽 지방에 있는 마을버스나 버스들이 없어지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애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외곽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병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이 들면은 병원 가기 좋은 도심으로 더 모여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도심으로 모여들고 그리고 실제로 슬럼화된 동네에 가면은요 거기서 사람이 살고 싶지 않아요. 무서워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경찰도 없고 뭐 불이 나도 누가 달려와 줄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 CCTV 같은 거를 달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중심지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자, 수도권에도 슬럼화 되는 데가 생기고 이미 서울에도 슬럼화 되는 데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요지의 부동산 가격들은 더 올라가고 아닌 곳은 슬럼화가 되어서 가치가 0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 모든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모든 부동산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요지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재건축 기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몇 년 사이에도 재건축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죠. 재건축하면 무조건 막 떼돈을 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부자고 하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좋은 입지에 있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구축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를 주던 전세를 주던 그런 식으로 내놓고 아니면은 뭐 처분을 하든지 하고 나는 좋은 아파트로 가서 사는 거죠. 거기서 뭐 한 2, 30년 살다가 또 새 아파트가 있으면은 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일반화적인 생각인 거죠.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서민 지역은 한 사람당 5억에서 8억씩 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집이 5억짜리인데 그거를 막 그렇게 돈 내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입지가 좋아. 그러면은 주민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협의가 쉽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 그냥 우리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막 100억씩이 있는데 뭐 잠깐 몇 년 옆에 이사 가서 살다가 여기 새로 짓지 뭐. 네, 좋은 입지니까 이 입지를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예로요. 요즘에 평창동 가보시면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창동에 사실 돈 많은 부자들이 살잖아요. 근데 주택들이 다들 40년 막 이렇게 낡았어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이거를 뭐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 새로 짓던 못해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근데 뭐 땅값이 한 2, 30억 하거든요. 근데 집을 짓는 비용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서라도 새 집을 지어가지고 예, 짓는 게 되게 많아요. 요즘 평창동에 되게 많이 짓고 있거든요. 평창동뿐만 아니라 아마 고급 주택 단지가 뭐 우리 서울에 지금 많지는 않은데 오래된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뭐 평창동 같은 데가 아니라 제가 있는 뭐 은평구 같은 데에 있는 주택들은 새로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여유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만약에 입지가 좋은 데에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 지어가지고 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앞으로도 신축에 사는 게 조금 더 트렌드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구축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값어치가 인정을 받았고 그거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재건축이 쉽지 않고 그리고 아마 건설사들도 재건축보다는 이 뭐 집에 있는 뭐 뼈대를 살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처럼 만들던가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데는 이제 뭐 안 좋은 아파트라고는 좀 그렇고 좀 부자 동네만 가능하겠죠. 그럼 이게 해결책은 있느냐?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지방에 있는 슬럼화된 이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도시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지 방법은 없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도 거기 그냥 방치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로 갔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했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왜냐? 다른 아시아나 다른 나라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잡으려면은 아시아 사람들 말고 아프리카나 아랍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들은 인구를 엄청 증가시키긴 할 텐데 그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아니고 어차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아랍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뭐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도 이미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많은 곳들이 슬럼화가 되고 중심지로 모이게 되는 현상들은 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모든 부동산이 떨어지고 모든 부동산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제는 입지가 더더더더더 중요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데 이제 입지 플러스 신축인 것까지 중요해지는 네,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요즘 보면은 오히려 막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더 튼튼한 것 같고 요즘 지은 아파트들이 더 불안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아파트들에 대한 신뢰감이 오히려 좀 적기 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진짜 한 100년씩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뭔가 법제적으로 강제화를 좀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거의 불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강남의 한복판에 진짜 입지 좋은 데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국 부동산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최근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제가 있는 그 은평구에 그 불광동 대조동 쪽에 엄청나게 큰 재건축 단지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주택이랑 빌라만 있는 데라서 그걸 싹 밀고 재건축을 새로 했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중단됐죠. 네,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자금적이나 뭐 공사비 인상이나 그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규모의 사업성이 그래도 좀 있는 재건축도 지금 공사가 중단되는 네,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층고가 높은 아파트를 밀고 그거를 보상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